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수의 확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수가 정수일 때까지 다뤄봤죠. 이번 시간에는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리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유리수. 자,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유리수란 정수를 포함한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거는 분수죠. 그래서 유리수는 쉽게 말해서 분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을 보시면 n분의 m, 자, 분수꼴이죠. 분수꼴. a의 n분의 m제곱, 즉 분수 거듭제곱 또는 분수 지수일 때는, 자, 이것은 n제곱근 a의 m제곱, 즉 거듭제곱근과 같다. 거듭제곱근과 같다. 그리고 2번은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유리수가 지수인 경우에는 거듭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트 2가 생략된 거죠. 이거는 2의 2분의 1제곱, 자, 세제곱근 4, 세제곱근 2의 제곱이라서 2의 3분의 2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리수가 지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a의 n분의 m제곱을 n제곱을 하면, 이렇게 괄호가 있으면 지수 간에 곱이 된다. 자, 따라서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n제곱은 a의 m제곱이 됩니다. 이 얘기는 n제곱 하면 a의 m제곱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 n제곱 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거를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냈었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m이 1이면 n분의 m에서 이 m이 1이 되면,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제곱 하면 a가 된다. 자, n제곱 하면 a가 된다. a의 n분의 1제곱을 n번 곱하면 지수법칙에서 a 1제곱, 즉 a가 되니까 이것은 n제곱근 a를 n번 곱한 거와 같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a의 n분의 m제곱과 n제곱근 a의 m제곱이 온전히 같으려면 성립 조건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거듭제곱근에서 이 n은 2 이상의 정수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 분수 지수가 유리수일 때도 분모인 n은 2 이상의 정수여야 한다. 그리고 m은 정수가 돼야 n분의 n이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m은 정수로 한정을 한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 n 제곱근 a의 이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a는 양수로 한정하기로, 이렇게 배웠었죠. 그 내용이 여기 승계가 돼서 밑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공식을 암기하는 것과 그냥 암기하는 것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냥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공식을 암기를 하세요. 다음에 볼 것은 지수법칙입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법칙은 정수일 때와 변함이 없다. 자, 1번은 자,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으로,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로 계산한다. 자, 참고로 나눗셈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분수로. 이때도 지수의 차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가 있고 그 바깥에 또 지수가 있는 경우는 r과 s를 곱한다. 즉 지수끼리 곱한다. 여기서도 자,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as의 r제곱이 되고, 따라서 자, 이 둘을 r과 s를 위치를 바꿔도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r과 s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a의 r제곱, b의 r제곱. 자, 괄호 안에 두 문자의 지수가 1이 아닌 경우에도 곱하기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a의 m 곱하기 r, 즉 mr제곱, b의 n 곱하기 r, b의 nr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금 배운 유리수 지수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을 보면 지금 곱하기죠. 곱하기는 지수의 합인데 0.5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 자, 마이너스 제곱은 역수다, 3분의 1. 그 다음 곱하기는 지수의 합, 자, 나누기는 지수의 차. 한 번에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은 3의 0제곱이 돼서 1이 되죠. 3번. 자, 3번은 특이하게 거듭제곱근이 있는데, 거듭제곱근이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반드시 이런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유리수 지수로 만들면 계산이 쉬워진다.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 나누기는 빼기가 되니까 빼기 3분의 2 더하기 9분의 3인데 3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도 2의 0제곱 1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거듭제곱근으로 표현된 것은 유리수지수로 변화를 한다. 그리고 자, 밑이 같아야만 지수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2를 3 곱하기 4로 해주고, 자, 9가 3의 제곱이므로 자, 3의 3분의 2제곱이 되고 4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죠. 그런데 지수법칙은
밑이 같은 지수끼리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2승 곱하기 4의 3분의 1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돼서 3의 1제곱 곱하기 4의 0제곱은 3이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지수가 실수일 때의 지수법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법칙의 변화는 없어요. 단지 지수가 실수이려면 뭐가 추가된다? 무리수가 추가됩니다. 즉 지수가 무리수여도 지수법칙은 지수가 유리수나 정수일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지수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지수가 자연수에서 실수로 확장되는 동안 밑에 조건이 변화하는 것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a에 n제곱이 있으면 n은 지수, a는 밑이죠. 처음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자, 밑은 실수면 됩니다. 지수가 정수일 때는 (0이) 아닌 실수였고 지수가 유리수, 무리수일 때 둘이 합쳐서 실수죠. 이때는 자, 양의 실수가 된다. 밑이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었다. 자, 지수가 확장이 될수록 오히려 밑의 범위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수가 무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계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다. 그래서 이것은 4의 1제곱이니까 4가 된다.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가 된다. 자, 이때 항이 2개 이상이면 괄호를 반드시 해줘라. 그래서 a제곱이 된다. 세 번째로 괄호가 있고 지수가 2개가 있으면 지수끼리 곱해준다. 즉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3이 된다.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문자가 2개여도 각각의 지수끼리 곱해준다. 그래서 a의 6제곱, b의 3제곱이 됩니다. 오늘은 지수가 유리수일 때 그때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때 지수 법칙, 또 지수가 무리수로 확장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냐? 변화는 없고 지수 법칙은 동일하다. 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보다 조금 헷갈리는데 증명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고 분모가 왜 n제곱근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조금 덜 헷갈립니다. 그렇게 알고 꼭 개념을 숙지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